검찰이 그 초보적 산수를 잘 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예. 그렇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점에서 국민들께서 겪지 않아도 될 혼란을 겪게 한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제 저희 MBN 뉴스와이드에 나오셔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잘된 일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도 찬성을 했는데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입장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의 그 어떤 법에 대한 소신을 여전히 법과 민주주의, 법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그냥 소신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워딩은 법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것이다. 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서울중앙지법 지금 재판부에서 이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대단히 강한 것이죠.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미안함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간적인 어떤 미안함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이런 걸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계엄 또는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찬성한다. 라고 하는 그 결과 지금의 이 석방 취소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결정했다라면 그거는 맞는 결정, 잘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모순되거나 전혀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바뀌거나 뭐 변한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읽으면 된다. 그렇죠.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1월 19일에 그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가 사법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예. 야권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좀 어땠습니까? 아니, 좀 당혹스러우셨습니까?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했죠. 네. 그 지금까지 일수로 다 검찰에서 했고 법원이 다 받아들였는데 이분만큼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검찰이나 법원의 판례나 이런 걸 다 깨고 이번 뭐 법원 그 판사는 시간 단위로 해야 된다. 9시간 40분이 초과해서 기소했다. 그래서 석방해야 된다. 취소를 내렸는데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물론 이제 1심 재판을 이제 행사 재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시비거리를 완벽하게 없애고 1심에 행사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읽힙니다만 예. 그럼 만약에 이제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집행이 되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일수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 재심 신청이 들어오면 다 그럼 인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져올 또 사법 질서의 혼란이라든지 예. 아니 이런 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네. 당연히 상급 부분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이고 예. 실제 아마 이번에 판결을 내린 그 재판관도 당연히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결정을 저는 해도 이렇게 했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거다. 예. 그러나 너무 아니 그래도 상급 법원에서는 예.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권옥수를 넘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도 다 이렇게
시간 일수로 다 계산해서 다 받아들여졌는데 법원에서 왜 이번만큼 이렇게 이 중요한 시국에 그런 판결을 내려서 예. 검찰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느냐. 그 적시항고하면 고등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때는 또 지금 판결했던 분도 예. 그 법원도 인정해야 되니까 막 그런 판단도 있지 않겠다는 개인의 추측인데 예. 어쨌든 검찰이 지금이라도 특별수사본부 입장을 존중해서 적시 항고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어제 그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그 시간 문제, 구속 기간을 날짜로 할 것이냐, 시간으로 할까 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네.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구속 기한을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서 쓴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시간이나 날이냐 이 문제를 제쳐두고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또는 이제 구속 기간을 나누는 문제 이것만으로도 석방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검찰이 날짜만 갖고 즉시 항고를 하는 것도 좀 명분이 약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조금 얘기 듣고 좀 발언 예. 공수처는 뭐 처음에 수사를 할 때 경찰이 하겠다. 적법한 그 수사기관은 우리다라고 내란 수사는 그렇게 이제 경찰이 주장했지만 검찰도 서로 하겠다. 공수처도 하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공수처를 하기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발부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뭔가 좀 공수처가 과연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물론 이제 공수처는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관련 인지 사건으로 간주해서 내란 수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아니다. 그 위법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분명히 그 공수처 자체가 내란 수사를 한다는 그 자체의 그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한 번 더 이제 받아보자라고 이제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시항고감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나 범위나 이런 건 다시 한 번 더 조정되고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좀 혼란스러울 때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먼저 더 우선시하는 피의자에게 더 우선시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영장주의도 마치고 구속은 최소화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대원칙이잖아요. 원래 그거를 또 지지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자. 이게 사실은 진보적 가치라고 해서 민주당의 가치인데 이번에 대해서는 또 그게 안 맞는 모순적인 이제 논평들을 내놓으시니까 이 국민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론장에서도 대단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검찰도 꽤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대검 지휘부는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뭐 수사팀에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런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죠. 그 실질 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갔다 온 기간은 날짜 수로 계산해서 빼는 게 그 관례였습니다. 법원도 그렇게 해서 그래왔고 검찰도 그렇게 해서 그래왔고 영장 실질 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이것은 확립된 것이거든요. 형사소송법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날로 맞습니다. 한다.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이 제7항을 가도 거기에 보면은 기록이 갔던 날부터 날까지라고 돼 있어요. 날로 돼 예. 있다. 그렇죠.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부터 날까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첫날만 빼고 지금 이틀이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까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법원이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수많은 피고인들 중에 이 결정에 영향을 받는 피고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전혀 틀렸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이제 그 법원에 대한 존중을 말씀드렸는데 네. 저처럼 공론장에서 말하는 변호사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어떤 결정이 유리하다고 할 때는 그걸 존중한다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맞아요. 하면 그건 존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 체포, 구속 또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면서 재판부를 엄청 비판했는데 이제 어제는 또 재판부가 잘했다 이제 이런 논평을 내놓고 민주당은 또 반대로 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존경과 또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당이 사법 정의가
죽었다라고 어제 표현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법원에서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 그리고 서울구치소 앞에 막 일제히 모여들었거든요. 저희도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지만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성 그리고 반대 집회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고요. 어제 법원 결정으로 이런 집회 분위기가 더 과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검 지휘부가 어쨌든 즉시항고하지 않고 예. 석방 지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물론 검찰청법상 검사는 그 지휘부의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지휘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석방 지휘할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주말에 이 모여 계신 분들 중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분들은 예. 석방이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광장에 계속 강력하게 나와야 될 만한 이유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헌법재판소도 정확하게 언제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 안에 결정할 겁니다. 저는 방송에서는 3월 20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7일 그 사이에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예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럼 예. 3월 중에는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회 광장에서의 어떤 극한적인 대립 이런 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 결과에 따라서 또 더 심해질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는 없으십니까? 물론 뭐 사회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예. 뭔가 좀 기세가 산다 할까요? 뭐 사기가 올라간다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예. 실제 이 부분은 행사재판과 관련된 수사 절차의 미흡, 또 그동안의 법적 미비 부분에 대한 보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예. 실제 대통령의 헌법 위반 또 위중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그 심리하고 판결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란 행위로 인한 명백한 그 헌법 위반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10차 변론기를 하면서 많은 증언과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실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라든지 심지어 한동훈 대표는 본인에 대한 체포 지시까지 있었고 그 본인은 사신을 넘고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예. 조지호 청장은 검찰의 조서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조지호 청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예. 근데 조지호 청장은 변호인 입회한 하에 본인이 다 사인을 했고 6번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것을 바로 또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의 어떤 명백한 헌법 위반, 예. 위중함 이런 것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하는 점을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석방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최인호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로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증거 능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의 결론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앞서 이제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저렇게 광장으로 둘로 갈라진 모습들은 조금 이제 진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이제 두 분 변호사님께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대통령이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헌재에서는 파면이 됐어요. 대통령직 신분을 잃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속 광장에 모이고 뭐 대통령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헌재 결정을 당연히 수용하시겠지만 혹여나 관저에 계시지 않고 만약에 또 광장으로 나오는 상황 그런 것도 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더 이게 혼란이 되는 거 아닌가요?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할 경우를 지금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예. 그러면 그 경우에는 관저에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저에서 나와야죠. 인용 나와야죠. 결정 관저에서. 경우 관저에서 나와야죠. 대통령이 아니니까 관저에서 나오죠. 그렇죠. 나와서 헌재 결정을 당연히 수용하시겠지만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지지자들을 좀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예. 그만큼 자격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지금도 일정한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보수 정치인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주 찾아뵙죠. 최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 예방을 했었고 작년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예방을 했었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수사와 탄핵에 이르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예. 본인이 사실상 홀로 견뎠습니다. 누구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하지 않고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은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 후에 또 국민적으로는 일정한 평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우다?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가정. 예.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 결정을 수용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반대로 질문을 좀 드려요. 네. 만약에 대통령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했을 경우에 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도 반발하는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광장에 나가지 않고 각자 생업으로 돌아갈 것인가? 글쎄요, 저나 또 광장에 모인 탄핵 찬성하는 분들은 워낙 명백한 헌법 위반, 또 위중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기각된다는 어쨌든 헌재가 거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각된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죠.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난다면 글쎄요, 그럼 우리나라의 사법처에서 특히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믿는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있는 탄핵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중도층,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도 헌재 결정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상상하기가 참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속이 취소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가운데 구속이 취소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글쎄요, 그러나 헌법재판은 또 전혀 다른. 뭐 이제 가정을 제가 전제로 하는 건데 어느 쪽이 됐든 헌재의 결정에는 저 광장에 나와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수용하는 그런 좀 성숙된 법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집회에 많이 모인 만큼 또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건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안정적인 집회가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기 대선을 생각해뒀던 잠룡들의 속내는 어떨까?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을 하면 보수세가 더 결집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동의하시나요? 사실 이제 석방을 하고 하지 않고는 예. 법리적인 문제인 것이지 정치적인 문제를 앞세울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석방을 하는 것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인 파장이 길게 오래 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3월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거든요. 예. 언제 어떤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나오느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큰 변곡점에 비해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라고 하는 이슈는 상대적으로는 작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앞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지금 예. 어쨌든 대검에서는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예. 그러면은 지금 일선 수사팀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7일의 즉시항고 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 즉시항고를 못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은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석방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석방이라고 하는 이슈는 탄핵 심판 결정보다는 앞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됐을 때 더 뒤에 있는 탄핵 심판의 결정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예. 앞에 것을 덮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은 크게 그렇게 여러 주자들에게 유불리를 따질 정도로 대단한 변곡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석방 여부가 대권 주자들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석방이 되면 탄핵에 반대하고 또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지지하는 그 강경 보수층에게는 예. 아까 말씀드린 지금 기세가 산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탄핵에 찬성했거나 또는 주도했던 대권 주자들로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겠나.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전 한동훈 대표를 말씀하시는. 대표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뭐 대통령에 대해 위로는 하고 건강을 좀 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바란다라고 했지만 예. 속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나. 아마 계엄이 터졌을 때 그 출판 기념회 때 X됐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진짜 이번에 그 구속 취소 결정할 때 그런 심정이었을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도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뭐 야권에서는 좀 반응들이 엇갈리는데요. 예. 대통령이 나와서 그분의 이 성격상 메시지만 날릴 것인가? 오히려 필요하면 대중 집회도 나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할수록 강경 보수층을 더 자극해서 오히려 더 윤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도층과는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중도층은 오히려 더 야권에게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치 심리를 보이지 않겠나.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오히려 야권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않을 수도 있다는 예. 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 개엄할 때가 가장 사회적으로 혼란한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혼란이 이제 사그라들기보다는 더 커져가는 상황 국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가 굉장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